네, 보셨지만 범행의 동기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주식 부자로 알려졌다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한 남성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해가 된 그렇습니다.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통상적인 살인 사건과 좀 다른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대담한 거냐 아니면 허술한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팀장님과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주범격의 피의자 한 명이 공범 3명과 같이 다니면서 범행을 했어요. 근데 보통 아파트에는 CCTV도 달려있고 한데 그래서 최소한으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눈에 띌 수도 있고. 왜 4명이나 몰려다녔을까요? 통상적인 범행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안양 동안경찰서 강력 4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CCTV가 한 20개가 넘는 CCTV가 촘촘히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 3명을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또 그 보면은 출입하는 게 오후 4시라든가 아침 10시경에 나온다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허술한 범행이냐 아니면 치밀하게 했는데 허술한 게 드러났느냐 이런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치밀한 그런 범행이 아닌 어떻게 보면 발각이 돼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범행으로 지금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으로 인한 원인으로게 아니라 지금 2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 사실은 이게 범행은 치밀하지 않더라도 회의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인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고서 강도 살인의 목적. 또 하나는 강도 살인을 이장한 청부 살인의 의도도 있지 않나. 지금 이 2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범인들이 집으로 미리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부모가 와서 부상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현관문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주범인 김모 씨 34살 먹은 주범은 사실 아버지하고 지인 관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라는 건 미스터리한 거죠. 지금 범인 주범은 이 안양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자기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이후에 범행 2월 25일 날 범행 이후의 행적을 보면 언론에 보도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지금 회의로 당일치기로 왕래한 사실도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이 도대체 어떤 목적인지 누구의 사주인지 그리고 비밀번호 도어락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로부터 이 비밀번호를 전에 들어서 숙지를 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보통 130억 정도의 차익을 남은 이 돈이 그 당시 수사 결과 전부 은닉돼서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혹여 부모가 이 돈을 은닉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론, 함정인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돈에 얽힌 사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좀 이상한 부분. 보통 범행을 이제 다 저지르고 나서 빨리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집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이삿집 센터를 또 불러서 시신을 옮기려고 하고 그 평택에 있는 창고는 또 자기 이름으로 빌려놓고 이거는 발각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굉장히 많죠. 지금 그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론이 가능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큰 돈을 강취, 소위 법률 용어로 강취라고 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뺏어서 그 이후에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인터넷으로 모집한 3명이 당일 저녁 2월 25일 날 밤 11시에 이미 중국 청도라고 하죠. 칭다오로 이미 도주를 해버렸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은 미리서 예매를 했어요. 티켓팅을 미리서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범인도 그 이후에 일본을 왕래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당일치기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장을 깨끗이 치운 거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시신을 이진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서 평택 미리 얻어놓은 창고로 옮겼죠.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머니 시신을 장롱에 숨겨놓은 건 왜 그러냐. 한 번 옮기고 2번째 다시 옮길 계획이었죠. 그리고 현장을 다 치웠던 건 이삿짐 센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어머니 시신을 옮기지 못한 걸로 추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아마 큰 거액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서 이 돈을 강취하고 그리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왜 이런 허술함이 드러나느냐면 아마 함정인 추론이 그런 겁니다. 큰 돈을 훔쳐서 그다음에 해외로 도주를 하면 그 이후에 발각이 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혹여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도주한 공범 3명은 그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침에도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네. 적색 수배가 일부 보도는 됐다고 돼 있는데 적색 수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폴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러기 전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범죄 사실을 소명한 걸 프랑스에 있는 인터폴 본부에 보내고 거기서 승인이 떨어졌을 때 이제 적색 수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직 수배는 안 됐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비록 그 공범들이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도 사법 공조 체계가 상당히 중국 공안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나라 그 서울지방경찰청 이 수사대에서도 일부 그 해외 서버를 두고 한 이 그 범죄에 대해서 일망타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공범들에 대한 체포도 전혀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좀 이상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계속 거액의 돈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자택에 부모의 자택에 5억 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이 피의자가요. 지금 피의자가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희문 씨라고 이희진 씨 동생. 그러니까 주식 그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냈더니 동생도 공범이었죠. 2년 6월에 징역을 받고 작년 11월달에 출소를 했는데 이 동생의 진술이 경찰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차 판 돈 5억 원을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다. 그 돈이 없어졌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피의자가 마치 입을 맞춘 듯이 순순히 시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범인은 내가 가져갔어도 가져갔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범죄에 있어서 강도 살인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양형 조건에. 그런데 순순히 5억을 가져갔다. 그리고 내가 2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도망간 공범들이 3억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를 순순히 시인을 했어. 이런 측면에서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좀 있다.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주식 부자로 알려졌다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한 남성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해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혹시 그 아들의 그 사기 사건과 또 연관이 있지 않나 이것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억 정도를 잃은 그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 소위 말하면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청부에 관련한 원한을 가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경찰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혹시 청부 살인일 가능성 또 관련자들 지인들이 혹시 이 관련된 사건이 네네. 아닐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의 말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